국내외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모임, 한국기독실업인회 제45차 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지진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롬복에 긴급구호 실사단을 파견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 도입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해외 선교와 군 선교에서 여성 사역자의 역할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 세력의 극심한 갈등.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혐오에 감염된 우리 사회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아나바다 운동의 오마주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문승지 작가의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티비 뉴스입니다. 국내외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제45차 한국대회가 열린 건데요. 이 자리에선 한국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기업인이 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외 3천여 명의 기업인들이 빛고을 광주에 집결했습니다. 올해로 45회차를 맞은 한국대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마태복음 말씀을 주제로 크리스천 기업가로서의 사명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기독 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는데 개회 예배 말씀을 전한 광주 은광교회 전원호 목사는 하나님의 의를 좇았던 요셉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깨끗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이번 대회에서 전국 청년들을 직접 초청해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리에 빠진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나아가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차세대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그들과 함께 세계를 열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음의 지평을 확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인회는 대회 이후에도 한국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단체로 발전하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창업 교육 등의 사역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지진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롬복으로 긴급구호 실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실사단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선교사들과 협력해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식량과 구호물자를 현지에서 구입해 긴급 지원했습니다. 지난 5일 규모 7.0의 강진으로 폐허가 된 롬복은 지금도 여진이 잇따르면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사단이 방문한 9일에도 6.2 규모의 강진이 다시 발생해 피해 지역이 중부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재민만 38만 7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롬복은 지진 이후 뒤따르는 피해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도 느낄 새 없이 부족한 식수와 식량 걱정, 불안한 치안과 전염병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롬복 지진구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인희 선교사는 강진으로 롬복의 많은 가구들이 파괴됐고 잘 곳이 없는 주민들이 텐트를 치고 거주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먹을 것과 의약품, 천막과 위생시설이 필요해 한국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병역 의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독 평등과 형평성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복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어느 때보다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자세한 내용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대체복무제 도입이 공식화됐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중심으로 병역 이행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한 합헌 판결을 내려 처벌함이 마땅하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형평성 있는 군 대체 복무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군대체복무특별위원회와 바른군인권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특정 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발제를 맡은 홍익대 음선필 교수는 대체 복무의 개념은 병역 거부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양자의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체 복무라 말은 문자 그대로 무언가를 대체한다는 건데요. 뭘 대체할 것인가? 우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만 헌재 결정에 전적으로 매일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입법부의 할 일이기 때문이죠. 특히 교수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 등 헌재의 개념 이해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보호할 가치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이지 특정 종교나 교리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발제한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우리나라가 전면적인 모병제를 채택하기 전까진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병역 의무는 전시를 대비한 것이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진실한 의미에서의 병역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안보 여건상 아직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 복무제에 대한 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대체 복무자가 복무할 영역과 기간, 생활 양식, 대상자 선정 기준 등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민관 차원의 폭넓은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관심과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현역 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동등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여성 선교사들이 사역지에서 성찬과 세례를 집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조용성 선교총무는 교단에서 파송한 118명의 독신 여성 선교사들이 오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들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 사역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선교총무는 이어 교회를 개척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정석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여성 선교사가 성찬과 세례를 집례하도록 전면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군선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예장합동 민남기 군목부장은 여군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여성 군목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아 여성 군목을 배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한남충과 김치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깎아내리는 단어입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동물이나 벌레에 비유하며 노골적으로 성별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서 파생된 말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통의 누리꾼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됐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사회 혐오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남녀 차별로 인한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맹목적인 혐오 분위기가 형성된 건 다소 낯선 모습인데요. 때문에 남녀 간 의견 차이를 극단적 혐오로 나타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혐오에 감염된 우리 사회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이른바 워마드 논란으로 확산된 남혐 문제. 남성을 혐오한다는 뜻의 이 단어는 워마드 사이트에서 남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하거나 공공장소의 남성들을 무단으로 촬영해 아무 이유 없이 비하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같은 돌발 행동은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습니다. 최근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워마드를 비롯한 극단적 여성주의 성향의 누리꾼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여혐, 즉 여성 혐오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보인 여러 남혐 행동을 살펴보면 과거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극우 성향의 사이트 일베와 똑같은 방식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극우, 남성 우월주의를 대변하는 일베가 여성 혐오 행동을 보인다면
그와 같거나 더 강한 방법으로 남성 혐오 행동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를 향한 맹목적인 혐오 분위기 조성은 결국 범죄 행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남녀 혐오 분위기 확산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로에게 말 걸기, 서로 협력하며 문제 해결하기 등의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본질에서 벗어난 탁상 공론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극단적 혐오 분위기. 강제로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분별력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전국에서 전개됐던 아나바다 운동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나바다 운동의 오마주 프로젝트를 시작한 예술작가가 있어 화제입니다. 문승지 작가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란 의미의 아나바다 운동을 환경 문제에 접목시켜 작업한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엔 한 장의 합판에서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한 나무 의자, 버려진 알루미늄 캔 500여 개를 재활용한 의자, 버려진 가구가 갖고 있는 본래 소재의 아름다움을 살린 리폼 소파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또 알루미늄 캔을 이용해 의자를 제작하는 과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과의 공유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전시장에 알루미늄 캔 1개를 가져오면 전시 포스터를 무료로 증정하고 수집된 알루미늄 캔은 작품에 활용됩니다. 또 폐지를 활용한 화분 만들기 등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디자인을 통해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문승지 작가. 문 작가의 전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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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자는 서울 중구 파라다이스 집에서 11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국의 열대야 현상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최악의 폭염이 기승했던 1994년의 24일 연속 열대야 기록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서울이 26일, 여수는 2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며 더위로 잠 못 드는 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많이 올랐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30대 그룹의 고용 규모가 1년 새 14,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CJ와 롯데 등 유통 주력 그룹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어진 덕분에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CJ로 4,400여 명 증가했고 이어 삼성과 SK가 각각 3,900명과 2,500명을 늘리며 고용 확대를 주도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말 정규직은 1년 전보다 18,700명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인 구구절을 앞두고 외국인 단체 관광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방 관광객들엔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 여행 상품을 취급하는 영국의 한 여행사 담당자는 중국 여행객들은 당분간 방문이 금지됐지만 유럽 관광객들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평양 내 호텔의 보수 작업을 위해 외국인 단체 관광을 전격 중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인사에 방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육해 공군의 제초와 제설 등 청소 작업을 민간 인력에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GOP 사단과 해군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 활주로, 해병 전방부대가 우선 적용 대상이며 이후 전 부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3,9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군은 가용 시간을 확보해 지친 병사들에게 휴식을 주거나 전투태세 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이 통합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빈결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총회장은 목회 서신을 통해 총회재판국은 독립된 기구로 판결을 했으나 판결 이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회장인 본인에게 있다며 총회장으로서 총회의 결의와 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동교회가 이성희 담임 목사의 후임으로 미국 시카고 기쁨의 교회 김주용 목사를 청빙키로 했습니다. 연동교회는 오는 19일 주일 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고 김주용 목사의 청빙안을 안건에 붙일 예정입니다. 합동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가 신임 이사장에 목포 영락교회 송기용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론 총신대 총장 선출을 위해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재단이사회에 운영이사회 임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재단이사는 총회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미국 본토를 자전거로 횡단하고 있는 백석대 졸업생 백현재 씨가 로스앤젤레스, 오클라호마 시티를 거쳐 지난 1일 시카고에 도착해 위안부 관련 수요 집회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백 씨는 총 6,600km를 자전거로 달릴 계획이며 이달 말 31일엔 뉴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